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함운경입니다. 오늘 제가 일일 선생님이 되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오늘 우리 선배님이 이제 많은 언론에서 운동권 청소부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학생들 중에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이 있나요? 20대 때는 학생운동하고 40대, 50대 되면서 정치권에 진출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심지어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50% 가까운 숫자가 과거 학생운동 경력자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주류가 됐고 핵심이 돼버린 선배들을 청소해야 된다, 청소부가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운동권 출신들이 가졌던 세계관, 역사관이 있어요. 시작은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애착심이 없는 역사관과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세계관을 청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자기들끼리만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이권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청와대까지 다 지배해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청소해야 되는 정치인들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유시민 작가라고 알려진 분 아시죠? 예, 그분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유시민 씨도 86 운동권 세대인가요? 방송인으로서 많이 나와가지고 참 익숙한 분이시잖아요.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약간 푸근한 이미지? 방송인으로 보였어요. 그런 분이 왜 그런 청산의 대상인 정치인으로 꼽힌 걸까요? 예, 알려주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썰, 서울대 프락치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1984년도에 학원 자율화 조치가 취해지고 난 뒤에 서울대 안에서 민간인들 4명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프락치로 생각을 하고 그냥 때렸어요. 심지어는 물고문도 하고 그냥 구타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경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가짜 학생이거나 그냥 학교를 방문한 학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프락치 뭐 간첩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해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건에 혹시 유시민 씨도 포함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알려지게 된 항소이유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1심 재판 끝나고 쓴 항소이유서예요. 사람들은 항소이유서 좋은 문장만 기억하지 왜 구속됐는지, 왜 항소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민간인 4명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물고문하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냥 민간인을 데려다가 때리거나 폭행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아주 극악한 형태까지 있었어요. 학내에서 총학생의 간부들이 그냥 학생 하나를 때려서 숨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죽으니까 술에 취해서 죽은 것처럼 운동장에다가 갖다 버려놓고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만은 아닐 것 같아요. 희생하고 봉사했던 것으로만 알려진 586 정치권들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언론과 다른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은 깨끗하고 한없이 정의롭고 이미지 세탁을 소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진짜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이런 사건들을 들어보니까 약간 방송에서 접하던 그런 평소에 우리가 느끼던 유시민 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채널A의 이동재 사건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약 9천억 정도를 국민들로부터 가져간 사건입니다.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벌린 사기 행각 중에 신라젠이라는 게 있어요. 암 치료제 3상 실험을 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사람들의 투자감을 모여가지고 그냥 사기를 친 거죠. 신라젠이 열어놓은 강연회에
유시민 씨가 가서 강연을 합니다. 같이 국민참여당에 활동했다는 이철 씨 때문에이라고 하는데 사기 행각의 주 재료인 신라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된 것이죠. 도대체 이상하다. 왜 신라젠과 유시민과 이런 관계가 있는지, 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가 9천억이라는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그 당시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 채널A 기자와 짜고 이철 씨에게 강요해서 유시민 작가 장관에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검사와 언론인이 짜고 뭔가를 한 거다. 그리고 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다라는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진실을 취재하려고 했던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키고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고 나쁜 사람을 매도해서 인격살인을 감행한 것이나 똑같은 거죠. 가짜 프레임은 누가 약간 주도해서 만드는 걸까요? 그런 것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시민 씨고 최광우, 김어준, 조국 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동재 기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스피커 노릇을 했고요. 이동재 기자는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2년 10개월의 고통을 받아서 최근에야 무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평범한 기자 한 명이 인생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을 겪은 거네요. 예,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한 것이 바로 유시민 씨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본인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죄를 받은 이동재 기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사과는 없습니다. 진짜 유시민 작가와 운동권 정치인들의 민낯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포을에서 우리 후보님하고 경쟁하게 된 정청래 의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굳이 뭐 한 사람을 더 언급한다면 정청래 의원이 빠질 수가 없죠. 87년 6월 항쟁에 참가했던 수많은 시민들, 넥타이 부대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자부심에 상처를 내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이죠. 그럼 정청래 의원도 그 흔히 말하는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건가요? 운동권 특권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막말 내지는 음모론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다수의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로 봐서는 정청래 의원의 그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586 정치인들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부패한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대표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정치권에 연계한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예술계까지 민주당의 학생운동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산해야 되는 86 운동권 정치인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은 조국이고 또 한 사람은 송영길입니다. 먼저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운동권 스타였나요? 송영길 전 대표는 84년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처음 등장한 분입니다. 가장 먼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요. 그런데 운동권 스타였던 송영길 민주당 전 당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현재의 민주당 당대표의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 하면 많은 분들이 돈봉투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돈봉투 사건은 일부러 검찰이 조사해서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뇌물수수 사건 때문에 조사하다가 그것이 핸드폰에 다 녹음 대화 내용이 발각돼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걸 오히려 검찰이 자신을 겨냥해서 수사한 것이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그럼 두 번째로 꼽은 청산해야 할 정치인은 혹시 누군가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저와 서울대 동기이고 제가 미쳤나? 내로남불? 제가 미쳤나 딱 하니까 이제 알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께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죽창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글을 쓴 거 보고 한 얘기 아니셨나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죽창가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로서 일본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람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다니 이건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죠. 조국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의 대명사죠?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학생인 신분이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조국과 조국의 부인, 그 가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 입시를 앞둔 그리고 이미 입시를 치른 수많은 학생들이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불공정한 사회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고 화가 났던 건 아마 가재, 붕어, 개구리는 용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정말 위선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입시를 담당했던 이기정 선생님이 저희 민주화운동 출범식 때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조국 사태였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권 사람들 다수가 조국 가족의 비리를 강하게 비호하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 있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주화 운동만큼 명예가 심각하게 추락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권 다수가 파렴치한 비리를 옹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화 운동의 명예가 멀쩡하겠습니까? 정말 한 줄 한 줄 분노와 절망감이 느껴지는 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 세력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내가 민주화 운동할 때 너는 뭐 했냐.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누리는 게 뭐 잘못이냐. 이런 기득권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선거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운동권 정치인들의 카르텔을 깨부수고 여기 계신 이 청년들, 기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 어떠셨나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만한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의 숨겨진 이면을 볼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저와 같은 이런 청년들도 정치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계기로 좀 더 정치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